창원항시 호장공파의 인물열전 황성후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족보를 근거로 하여 칠세조 중릉장공 휘 성자 후자 할아버지의 역사를 다소 추정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으나 소설은 아니며 실존 인물들의 역사를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을 한 것입니다. 공의 함자는 성자 후자입니다. 1325년경 출생하셨다고 추정이 됩니다. 공은 낯설고 물설고 아무 연고도 없는 첩첩 산골짜기로 목숨을 연명하려고 이곳에 터를 잡고 숨으셨습니다. 부인과 아들 내외, 손자와 손녀 이렇게 8명의 가족이 개성에서 천리길을 걸어서 이성계 일파를 피해서 도망치면서 내려온 것이죠. 개성의 도읍지에서 출생해서 무관이 되고 명문의 딸인 죽전씨 부인을 얻어서 나름대로 부럽지 않게 삶을 사시다가 이런 산골까지 오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셨습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봉화군 무례면 두문리라는 첩첩산골입니다. 화려한 개성에서 살다가 첩첩산골에서 어떻게 삶을 도모해야 할지 앞이 깜깜하셨겠죠. 그래도 어린 손자들이 장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산골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383년 3월 고려의 우왕과 최용장군의 명으로 명나라를 징벌하기 위해 요동정벌에 나선 이성계 장군은 위화도에서 큰 비를 만나서 도저히 압록강을 건너서 진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왕과 최용장군에게 요동정벌을 포기하자고 건의를 하였지만 계속 요동정벌을 하라고 독촉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은 돌고 도망자는 속출해가지고 우왕과 최용장군의 지시에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명과 최용장군의 명을 거역하면 바로 반역죄로 처벌받게 될 줄 알면서도 조민수 장군과 상의해서 회군을 결정합니다. 왕명을 거역하였다 하면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시 개성으로 가서 우왕과 최영장군을 제거하고 정변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개성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최영장군을 감옥에 가두고 우왕을 폐위시킵니다. 이때가 5월달이었습니다. 우왕의 비는, 그러니까 우왕의 왕비는 공민왕의 정비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정비께서 대비로 있을 때입니다. 고려왕실의 대비는 바로 공의 부인의 육촌 동생입니다. 최영장군은 경기도 고향으로 유배되었다가 하포 지금의 마산으로 또 유배되었고 다시 충주로 옮겨졌다가 개성 순군부로 압송됩니다. 요동을 공격한 죄를 물어서 1388년 12월에 최영장군은 참수가 됩니다. 국내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고려의 무장들은 대다수가 최영장군을 따랐습니다. 콩께서도 왕궁을 수비하는 신호위 정령 중령장을 지냈던 장수였고 최영장군을 따랐죠. 최영장군은 공보다 9살이 많았습니다. 이성계는 공보다 10살 아래인데 이성계의 부하들은 여진육과 요동의 군사였기 때문에 이성계의 일파들과는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54살인 이성계, 22살인 이방원, 그리고 47살인 정도전 밀동과는 이미 노장이 대신
공께서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공의 가문은 고려 왕조의 충신 가문이었습니다. 공의 부인 축주한 씨도 고려 왕실의 인척이었으니까 고려 왕실의 충신이었겠죠. 이런 공의 입지는 최영 장군이 이성에게 붙잡힌 5월부터 참수당하는 12월까지 최영 장군을 따르는 장수들과 고려의 충신들의 입장에서는 목숨이 위태롭고 살기 위해 어떤 방편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특히 부인인 축주안 씨는 공민왕의 인척입니다. 그러니까 공은 공민왕과 육천 동서지간이 됩니다. 또 신돈의 자식이라고 의심받는 우왕은 또 반야의 자식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 우왕은 공민왕의 정비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빠 안승로의 딸을 후궁으로 들여보냅니다. 후에 이분은 1387년 10월에 왕비로 책봉돼서 현비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의 정비는 이제 우왕시대에는 대비가 된 것이죠. 이때가 37살입니다. 이 우왕시대 때는 공의 부인은 대비와 육촌지간이며 현비의 칠천 고모가 되는 관계입니다. 이미 권력은 이성계에게 넘어갔습니다. 살궁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비순이 중랑장 봉화급시 금용화입니다. 비순이는 궁궐의 경찰 임무를 맡고 있는 호위부대입니다. 1361년 10월 중국에서 홍건적 무리들이 고려의 국경을 침략을 합니다. 공민왕은 오늘날 안동까지 피난을 갑니다. 공이 속한 신의도 공민왕을 따라 호종을 하죠. 공께서 신의 중랑장이 된 것은 1357년이 되니까 불과 4년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비슷하고 직급도 같은 중랑장이었기에 봉화검씨 금용화는 친구로 지내게 됐습니다. 봉화검씨 금용화는 자신의 딸을 지서주사인 곡성임시 임제의 아들 임선에게 출가를 시킵니다. 임제는 자신의 딸을 공조전서 축주안씨 안성량에게 출가를 시킵니다. 공의 6대전은 창원왕씨 호장공파 중시조이신 정조호장 공휘 양자 충자이시며, 고조부는 창원에서 대상을 지낸 휘 석자주자이시고, 공의 정조부는 창원을 떠나 고려 왕실의 왕의 호위부된 응영리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공의 할아버지는 1308년에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를 하셨지만은 충류랑이 붕하는 바람에 발령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가 1331년에 충혜왕이 왕이 되자 충혜왕의 신복 권적에 의하여 23년 만에 관직을 제수받아서 전갱령이 되셨습니다. 실로 23년 만에 고려 조정에서 관리가 된 것이죠. 전갱령은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부서입니다. 공의 아버지는 충혜왕이 다시 왕위에 오르자 권적이 아버지를 침원스령에 제수받게 해주었습니다. 권적이 이렇게 우리 문중에 도움을 준 것은 권적은 공의 고모부이시고 아버지의 매형이고 할아버지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고려 왕실의 제사를 주관하는 관리 침원스령은 고려 왕조의 충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은 청년기부터 아버지께서 고려 왕실의 종묘 제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문중은 고려 왕조의 충신 집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숙부가 한 분 계셨었는데 고모부의 도움으로 사제감 주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의 동생은 남동생은 성자 용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부인은 죽주한 씨로서 정조 할아버지는 양양군의 시효를 받으신 귀족입니다. 이분의 큰아들 안사경은 신호의 대장군이며 그 아들 안공로는 공민왕의 정비를 낳는 것이죠.
안석경께서는 신우이 대장군을 하셨기 때문에 공께서 신우이에 몸담게 된 인연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공의 부인의 육촌이 안성경이고 공민왕의 정비입니다. 이런 공의 가문은 선택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성을 탈출하기로 하고 개성의 재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부인도 명문 귀족의 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갈 곳이 문제였습니다. 창원은 이미 정조부터 떠나왔기 때문에 창원에는 알 수 있는 지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기가 어렵던 것이죠. 그런데 공의 부인의 육촌 안성경, 이 안성경의 할머니의 친정이 순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묘도 순흥 강곡산에 있어서 안성경은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경 어른과 같이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안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기로 한 것이죠. 친구 금용화도 봉화가 고향이었습니다. 봉화가 고향인 관계로 봉화 상운면으로 내려가기로 하면서 사위 임손의 가족도 함께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숙부신 휘 진짜 할아버지와 남동생인 휘 성자영자 할아버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부인은 또 다른 곳이기 때문에 낯설고 그런 이 봉화 땅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개성에 그대로 남아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문은 개성을 탈출해서 천리길을 떠났습니다. 이 근거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안성경 어른의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은 안사직인데 그 묘는 개성 총릉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사직의 후손들은 대부분 묘가 개성입니다. 그러니까 안성경 어른께서도 개성을 떠나지 않았으면 묘가 개성에 있을 것인데 개성을 떠났기 때문에 묘는 병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병산에 분명히 묘가 있었을 것인데 우리 문중에서 그 묘를 잘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문은 개성을 탈출해서 천리길을 걸어왔죠. 물론 노복도 동행을 했습니다. 노복이 없었다면 어린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다 데리고 험한 길을 천리길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공의 아드님이신 첫째 정자 할아버지께서 이미 연세가 40살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부인 무성유 씨는 자식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로 후시를 들여서 안동고 씨 부인을 얻어가지고 손자 재, 손녀 그리고 손자 장 모두 8식구가 함께 천리길을 내려온 것입니다. 육촌 처남인 안성경은 단산면 병산리의 틀을 잡았죠. 물론 안성경과 부인인 곡성인 씨 그리고 아들 안추 내외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친구인 봉화금 씨 금영화도 부인과 함께 그 아들 금준과 그리고 사위인 임선의 내외와 함께 이렇게 봉화로 내려와서 봉화 상운면 일대의 틀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두문리와 그리고 봉화 상운면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병산도 멀지가 않죠. 이렇게 네 가문은 가까운 거리에 틀을 잡는 것입니다. 첩첩산골이었습니다. 지금도 첩첩산골이죠. 산골 생활은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정리한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재산을 쓸 데가 마땅치가 않았죠. 그래서 후손들을 위해서 두문리 일대의 상가 위토를 마련했고 그리고 가평리 상가 위토를 적덕리 상가 위토를 그리고 소천리 상가 위토를 이사면 운문리 상가 위토를
그리고 부성명, 보결이 상가위토 모두 6개소의 상가위토를 풍수를 대동하고 명당이라는 곳을 찾아서 상가위토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명당자를 찾은 것은 자신이 콩께서 들어가실 장소와 후손들이 들어갈 장소를 다 명당자를 찾아서 후손들이 발복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후손들은 콩께서 이 산골로 숨어 들어와서 살게 된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고 창원에서 순흥으로 옮겨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족보에 써놓고 이렇게 그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보십시오. 콩께서 6개소의 산과 위토를 살 때는 상당한 재력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재력이 있었으면 수동으로 오셨다 하면 수동의 중심가에 살지 왜 인적도 없는 첩첩 산골에 들어가서 틀을 잡고 생활을 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산골에 숨었을까를 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창원에서 수동으로 왔다, 이것은 틀린 얘기라는 얘기를 왜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600년 만에 다행히 후손 몇 명이 이러한 역사를 찾아내서 공께서 개성을 떠나서 보응하러 내려왔다는 것을 밝히시니까 이제서야 7세 중령장공 할아버지께서는 또 죽전씨 할머니께서는 편히 눈을 감고 계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고 족보에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에도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은 고려 왕조의 충신 가문이었고, 고려 왕조의 충신 가문인 내 가문은 어떻게 해서 경상북도 봉화와 그리고 영주의 틀을 잡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은 창원항시 호장홍파 7세 중랑장공 휘 승자후자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